국민 라디오 몸가짐은 지나치게 깨끗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더러움과 욕됨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지나치게 분명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현명함과 어리석음도 함께 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첫 곡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쥐장조 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일아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쥐장조 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감상하셨습니다. 19세 때 잘츠부르크에 체제하고 있던 약 6개월 동안에 5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썼는데요. 이것들을 잘츠부르크 협주곡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곡에 대해서는 모차르트 자신이 스트라스부르크 협주곡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1775년 9월 12일에 썼는데 관현악은 비교적 소규모고 악상도 간소하지만 풍부하고 아름다운 음의 색채와 정취가 넘쳐 있습니다. 또 바이올린 협주곡 하면 생상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생상스는 영감이 쉴 새 없이 솟아났던지 마음먹은 작품은 금세 쓰곤 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협주곡들은 모두 뛰어났는데요. 지금 연주되는 곡들은 피아노 협주곡 2곡, 바이올린 협주곡 1곡, 그리고 첼로 협주곡 뿐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3번과 마지막 곡은 모두 비단조인데 바이올린의 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율이 풍부하고 곡의 짜임새가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연주자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1악장은 강렬하고 2악장은 감상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서도 달콤합니다. 또 독특한 것은 피날레가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생상스는 이 작품도 사라사테를 위해 지었는데요. 사라사테는 특히 프랑스풍의 연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치노 프란체스카티를 비롯해 뛰어난 연주자들 중에도 이 곡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대가들이 있어요. 설령 제대로 연주했다 하더라도 캉토로브의 연주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죠. 뛰어난 기량과 음악성을 겸비한 캉토로브는 러시아 출신이지만 또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지난 15년 동안 캉토로브는 지휘자로 활동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바이올린을 관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핀란드 에스프의 타피올라 심포니에타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들과 협연한 바도 있습니다. 캉토로브는 1악장에서 힘찬 연주를 선보이며 피날레의 화려한 분위기를 시종일관 차분하게 잘 이끌어 나갑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부분은 느린 악장을 매력적인 간결함으로 풀어낸 것인데요. 네, 그럼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나단조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네.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나단조 작품 번호 61의 2악장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또 오후의 클래식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 좀 해드릴게요. 먼저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주신 분, 그러하다님 오셨네요. 오후의 클래식 출석해요. 항상 1등 하시는 그분은 어디 가시고 제가 1등인 걸까요? 그러게요. 네. 바로 위에 오셨죠? 왔죠요? 네, 2등입니다. 말투가 귀엽지 않나요? 앙증 그 자체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귀여우세요. 그리고 우리 호이님 광주에서 출첵해 주셨어요. 봄바람님이 한들한들 하시고 벚꽃님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하늘로 날리시는 광주에서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히랄라님 하셨어요. 한들한들 그리고 벚꽃은 또 내년을 기약하고 와 정말 시적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사진, 벚꽃 사진을 잘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잠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영화 나쁜 나라 아시죠? 이 나쁜 나라를 4월 15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저녁 8시에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관람료는 5,000원이고요. 저희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나쁜 나라 상영회가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의 작곡가 만나러 가보실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근교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궁정 합창단원으로 활동해 음악적 소양을 키웠습니다. 나는 10대 때는 궁정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는데 당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던 크리스토프 글룩이 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 연주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26살부터 지벤브르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했습니다. 왕실과 교회로부터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받은 나는 그 덕분에 귀족 신분을 얻었고 대주교 영지의 삼림관, 지방장관을 역임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주는 황금박자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1784년부터는 빈에서 작곡가로 활동했는데 당시 나는 하이든, 모차르트, 요한 바프티스트 바날과 함께 빈의 4대 작곡가로 꼽혔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오늘 오후의 클래식에서는 카를 디터스 폰 디터스도르프의 변신 이야기 그리고 대표곡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변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주문을 외우자마자 커다란 괴물이 작은 개구리가 되기도 하고 끔찍한 마녀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주인공이 변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 시대의 작가 오비디우스는 신화를 바탕으로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책에는 수많은 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리로 둔갑한 리카온, 월계수가 된 다프네, 암소가 된 이오, 소로 둔갑한 제우스와 에우로페, 돌고래가 된 뱃사람들, 모략이 된 미라, 잠수초가 된 아이아코스, 원숭이가 된 케르코페스, 신이 된 아이네이아스 등 일일이 다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카를 디터스 폰 디터스도르프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는 변신 이야기라는 제목의 교향곡을 모두 12곡을 작곡했는데요. 제 1번부터 6번까지가 지금까지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심포니 C 메이저 곡 들으시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변신 이야기의 제1번은 4개의 시대로 카오스에서 세계가 창조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에 의하면 이 세계는 카오스에서 벗어나 황금시대에서 은혜시대, 청동시대, 철의시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디터스도르프는 오비디우스가 말한 4개의 시대를 4개의 악장으로 나누어 그렸습니다. 일악장 황금시대에는 사람들이 욕심 없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인간은 대지로부터 충분히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이었고 늘 상쾌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던 시대였지요. 디터스도르프는 느린 템포와 평화로운 멜로디로 이 시대를 그렸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음악이 조금 나른하고 지루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올림푸스에 주신 크로노스가 암흑의 무한지옥에 갇히고 세계가 아들인 제우스에게 넘어가면서 은혜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악장은 은혜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황금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제우스는 늘 봄이었던 날씨를 4개로 분질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동과 수확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혜시대인 이 악장은 황금시대보다 활기차고 경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악장을 듣고 있으면 놀고 먹는 것보다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3악장은 청동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르면 은혜시대보다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어지고 가끔 무기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난폭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악장은 철의 시대입니다. 인간은 배반과 폭력을 일삼고 탐욕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갖 악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계가 형성된 과정을 그린 제1번 4개의 시대에 이어 본격적인 변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교향곡 변신 이야기의 제2번은 파에톤의 추락입니다. 파에톤은 아폴론 이전의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못한 탓에 파에톤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손에서 자랍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태양신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파에톤은 어른이 되자 아버지 헬리오스를 찾아갑니다. 헬리오스는 아들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파에톤은 아버지의 태양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헬리오스는 이른 아침마다 태양마차를 몰고 동쪽 끝에서 솟아올라 세상에 빛을 뿌리고 서쪽 바다로 뛰어드는 일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들의 눈에는 몹시 멋있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실 태양마차를 모는 일은 제우스도 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헬리오스는 아들에게 다른 부탁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길 수 없었던 헬리오스는 결국 태양마차 모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파에톤을 태운 태양마차가 무한한 우주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들이 마차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알고 힘껏 돌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한 파에톤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대로 손을 댄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삐 풀린 말들이 제멋대로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강과 샘이 마르고 나무와 풀이 시들고 추수한 곡식들이 화염 속에 타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제우스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번갯불을 오른손에 쥐고 흔들다가 태양마차를 몰던 파에톤을 힘껏 던집니다.
머리에 불이 붙은 파이톤은 공중에 빛나는 줄을 그으면서 추락하는 유성처럼 거꾸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제3번은 사슴으로 변한 악태온입니다. 어느 날 악태온이 숲에서 사냥을 하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 축축한 동굴로 들어서게 된 악태온은 그곳에서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요정들과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데없이 악태온이 들이닥치자 놀란 요정들이 소리를 지르며 여신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요정들보다 키가 컸던 여신의 머리와 어깨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난 여신은 악태훈의 얼굴에 물방울을 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할 수 있다면 벗은 몸을 보았다고 해보시지. 물방울이 튄 곳에 사슴의 뿔이 돋아나면서 악태훈은 순식간에 사슴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냥개가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저 길 잃은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참한 죄를 맞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4월 12일 오후의 클래식, 오늘은 카를 디터스 폰 디터스도르프 변신 이야기, 그 내용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엘비스 333님이 봄의 힘인가요? 몸이 늘어집니다. 늘보에 가깝게 변하는 듯 하셨어요. 네, 점점 봄이 되니까 졸립고 또 잤는데도 또 자고 싶고 이렇죠. 그러다가는 정말 늘보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되 그래도 스트레칭 가볍게 하시면서 좀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우리 바보은주 김은주님 고맙습니다. 히라하나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일아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